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홀로 상승하는 장세였습니다. USD 선택은 적중했습니다. 10월 조정 만약에 한다면 매수 타점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가자 전쟁 1년 맞아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합동 공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WTI 원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원유를 보시면 현재 지금 65까지 갔다가 76까지 가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지 여부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이렇게 나오면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빠르게 냉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다음 달에 할지 아니면 안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bp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다우와 그리고 보험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보험은 이렇게 지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유틸리티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안 좋았지만 그 중에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많이 추종하고 있는 저희는 USD를 선택을 해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섹터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고 그 중에 에너지주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1.21% 빠지면서 상당히 많은 폭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S&P 500도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도 0.93, 너스에도 0.89. 반도체는 그렇게 큰 하락을 보여주지 않은 게 일단은 엔비디아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탐욕 단계 70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현재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저는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이럴 때 공포에 달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풋콜 옵션을 보셔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 채널까지 온다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는 이럴 때는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또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채널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약에 채널 하단까지 온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을 때마다 좋은 매수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다 하면은 비중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매수를 한다면 이때가 좀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또한 지금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일단 20일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S&P 500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보험주 하락으로 인하여서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다우는 거의 21선 닿았기 때문에 만약에 51선 또는 61선 정도 나온다면 그때는 분할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종합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는 7월 달부터 10월 25일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때는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때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물론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빠져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로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계속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을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를 파악하셨다면 상승 여부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게 좋지 지금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QQQ를 보자면은 지금 한 175불선 이 정도까지 만약 온다면 저는 채널 어느 정도 이 하단까지 온다고 봅니다. 하단 밑으로 뚫고 간다면 계속 분할 매수를 해갈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온다면 매수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이 부분까지 와서 어느 정도
틀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또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의견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TQQQ 또한 지금 65불까지는 어느 정도 빠진다면 그때가 좋은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빠진다는 보장이 100%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이 이하로 내려온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매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온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석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를 좀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매수를 한다 그러면 220불 정도 온다면 매수를 그때부터 시작을 좀 해볼 것 같고요. 2차 3차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스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1차 매수를 다시 한다면 33불 정도에서부터 비중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좀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앞으로도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고 상승할 이유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는 결국에는 대선에 대한 이슈 그리고 허리케인에 대한 이슈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이런 횡보의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어떻게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 로보택시 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하락한다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는 게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폭스컨의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가 이렇게 끌고 간다면 반도체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할 때 속수도 팔아야 되고 USD도 팔아야 되고 모든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되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젠슨이 나와서 블랙엘에 대해서도 앞으로 4분기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130불 저항이 있고 140불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 15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분할로 2배나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익절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쪽에 2배 레버리지 USD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서 다시 좀 떨어질 때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조금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때 좀 많이 하면 평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USD도 함께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시고 USD를 매도 매수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USD에 대한 이런 매수 타점들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그리고 카톡 링크를 드리니까요. 거기 보고 오셔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맹신하실 필요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